안녕하세요. 강북청솔학원 입시 컨설턴트 강준원입니다. 2016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모집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먼저 볼 건데요. 우선 올해 가장 많이 변경된 사항으로는 배터리학과와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가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예과의 선발 인원 변경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면접을 실시할 때 모집 단위를 분리할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광역 모집 단위라고도 하죠.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 학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대 입시에 있어서 입결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논술 전형을 언어형과 수리형을 분리해서 선발합니다. 이 분리해서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작년 같은 경우 언어형의 같은 경우는 인문계 친구들은 인문계 학교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인문형 논술을 봐도 자연계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반대의 상황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 유형과 전형 유소 및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크게 별다른 건 없습니다만 학생부 교과와 논술 그리고 실기가 필요한 스포츠과학과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역 모집 단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인데요. 자유전공 계열은 들어갈 때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양자정보공학, 에너지학과,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 그리고 정원 외 계약학과라고 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배터리학과와 5년제 건축학과는 자유전공 계열을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갈 수 없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전공이나 혹은 무전공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학과를 지원 가능하고 지원 불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융합형을 먼저 볼 건데요. 성균관대는 굉장히 수시 전형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융합학부의 모집이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예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원수에서 조금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현재 전체적으로 315명을 선발합니다만 글로벌 융합 학부가 모집이 폐지되면서 지금 14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외에 경영학과가 2명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다른 인원수의 커다란 변경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탐구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 중에 의대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 탐구형에서는 의대를 50명을 선발을 했었으나 올해는 이 전형에서 의대 선발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의 의대 선발 인원이 현재 전형에선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는 각자 5명씩 증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 배터리 학과와 신설된 바이오 신약 규제 학과도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은 수능 필수 영역과 수능 최저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요. 학생부만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관해서 고등학교 때 내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생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가 이 전형에서 지원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신설된 학종의 전형 중 성균 인재형이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성균 인재형은 1단계, 2단계, 총 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차이점이라고는 전형 요소에서 성적 70, 면접 30, 면접의 비중이 꽤 큰 새롭게 신설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균 인재형에서는 아까 종합전형에서 사라졌던 의예과도 6배수 4배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0을 차지하는 면접이 꽤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자, 보시면 면접 대상자와 시험장이 과별로 시간과 날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과의 면접 날짜와 발표 날짜 이것들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신 다른 학교와의 날짜와도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과학인재형입니다. 과학인재형은 우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제일 위에 보이시는 자연과학 계열의 모집 인원 10명
이게 작년에 없던 전형이 올해 신설된 전형이고요. 다른 신설된 전형과 마찬가지로 배터리학과 등이 신설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은 공학 계열이 작년보다 5명 줄어들어서요 15명을 선발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5명이 줄어든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학과만큼 자연과학 계열에서 1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인재형도 아까 보셨듯이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별로 날짜와 면접을 보는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 과별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잘 보셔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세부적으로는 가장 변화가 많이 있었던 제도 같습니다. 자, 우선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명단 제출 날짜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조금 다른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챙기셔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대의 경우에는 고교별 최대 15명까지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을 받지 않은 자가 지원할 경우에 애초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학하시는 고교의 15명의 추천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 융합은 폐지되었습니다. 글로벌 융합이 폐지되었고요. 꽤나 많은 과들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의 전공 예약학과에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가 각각 8명씩 작년에 비해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공 예약 공학 계열에서 건설환경공학과는 작년에는 모집하지 않던 과였는데 올해 15명을 새로 모집하게 됐습니다. 학교장 추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정량평가를 80 그리고 정성평가 20으로 갔다면 올해부터는 이 80의 정량평가를 공통과목 A군 70 그리고 흔히 말하는 B군 저희가 제2외국어나 한자 혹은 기술과정과 같은 그러한 과목을 B군으로 나눠서 여기에 10이라고 다시 편성을 해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주요 과목의 내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과목의 내신이 좀 더 신경을 쓰거나 혹은 더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에 있어서 자,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되는 수능 최저 학력의 경우 성대는 과에 따라서 5개의 영역에서 3합 7과 3합 6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과의 수능 최저 영역을 반드시 어떤 과와 어떤 영역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단 제2외국어나 한문 과목을 탐구 중에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성대의 조금 특이한 점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논술 전형을 볼 건데요. 자, 올해 성대는 논술 전형을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언어형의 경우 문과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계열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인문 계열, 즉 언어형 논술을 봐도 지원을 할 때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혹은 소프트웨어 학과처럼 이공계 쪽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의 변화는 첫 번째, 자유전공 계열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15명, 즉 절반이나 줄어든 15명의 인원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는 각각 5명씩 추가로 인원을 모집해서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챙기셔야 될 점이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논술 전형은 언어형과 수리형을 서로 별개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에 두 전형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셔야 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성대의 논술의 수능 최저는 학부에 따라서 혹은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융합학부나 공학계열, 경영학과와 같은 일반적 학과들은 3합 6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하나는 성대는 5개의 영역 중에 탐구 2개도 따로따로 3합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 탐구 2과목이 잘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 3합 6을 맞추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자유전공 계열이 앞에 학과들보다 수능 최저가 좀 더 높은 3합 5로 측정되어 있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시간과 장소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시험 일자는 11월 15일, 수능보다는 뒤에 보는데 그렇게 간격이 길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연 계열이나 아니면 인문 계열 어떤 계열의
지원을 하셨어도 시험을 보는 캠퍼스는 수원에 있는 자연과학 캠퍼스나 서울에 있는 인문과학 캠퍼스 중 랜덤하게 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리형 논술 전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리형 논술 전형도 큰 변화는 자연계열 논술을 보셔도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없던 인문계열 학과들이 좀 늘어났고요.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로 학부별로 3합 6인 학과들이 있고요. 3합 5인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의예과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개의 과목의 평균치를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4개 요령 중 3합 4등급 이내를 맞추셔야 수능 최저 영역을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형의 논술 시험 일정은 아까 보셨던 것보다 하루 정도 뒤라서 시간은 11월 16일 일요일에 실시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퍼스와 시간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올해 성대는 배터리학과를 비롯해서 신설된 모집 단위와 그로 인해서 인원 변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집 인원과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융합형과 탐구형, 성대는 이번에 종합 전형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요소가 적을수록 그 적은 평가 요소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평가 요소가 많으면 다양성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대에 지원하실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